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립정신의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부를 얻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을 시작하며 나폴레온 힐이 책에 적은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부에 이르는 세 번째 원칙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열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폴레온 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는 의식적 사고와 잠재의식의 행동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식적 사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을 하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다짐들은 나쁜 습관,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통제 밖에 있는 잠재의식 행동으로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따라서 자기 암시를 통해 의식적 사고와 잠재의식 행동을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오감은 말 그대로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을 비옥한 토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좋은 채소를 얻기 위해서 비옥한 토양에 건강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잠재의식에도 마찬가지의 건강한 씨앗을 심어줘야 합니다. 가난한 삶을 사는 이유에는 이 잠재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말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니까 잠재의식은 자꾸만 우리의 의식적 사고를 방해하고 의식적 사고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적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 경험의 예시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사물 또는 사람에 집착하거나 혐오를 나타내거나 강박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잠재의식이 얼만큼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정적인 잠재의식은 단단한 잡초와 같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집착과 혐오와 강박 행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이러한 행동들은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 의식적인 사고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에만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 사고가 아닌 잠재의식에 의한 행동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봤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울고 그냥 싫고 그냥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나폴레온 힐이 소개하고 있는 자기 암시의 자극 절차입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기서는 부를 위한 자기 암시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원칙이 나옵니다. 정확한 액수를 설정하고 큰 목소리로 읽는 것.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몇십억을 가지고 싶어. 언제까지 몇십억을 벌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믿음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 아, 알겠어. 나는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그냥 머리로만 할래.가 아니라 완벽하게 믿음을 부여하면서 읽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그냥 내 손에 돈이 들어와 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다. 그냥 상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나폴레옹 힐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나폴레옹도 이 말을 마지막에 덧붙이더군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따르라. 행동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따르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의 정신으로 그냥 하라고 나폴레옹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의 책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의 효과를 현대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라 불리는 심리학자, 의사이자 심리학자 쿠에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쿠에는 심신증 환자 실험에 나섰습니다. 매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며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는 환자들을 분석해보니 그들이 암시를 하지 않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월등하게 높았다고 빠랐다고 쿠에는 밝혔습니다. 반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질병이 있다. 나는 아프다를 반복한 환자들은 치료가 더디고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쿠에는 말합니다. 쿠에의 자기암시 기법은 자기 확신 요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의 과학자들과 현대의 의사들은 쿠에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확신 요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훈련에서도 그리고 나사의 우주비행사 훈련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한 자기 암시를 해서 결과를 더 좋게 하고 훈련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기 암시는 열망의 실현과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만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다짐과 수많은 계획이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나쁜 습관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잠재의식을 변경시키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뀐 잠재의식만이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 부를 위한 열망, 돈을 위한 열망, 성공을 위한 열망은 실제가 되곤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열망의 실현. 나폴레옹 힐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원칙을 마무리하면서 나폴레옹 힐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강조합니다. 이 지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라.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특정 상황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대부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되겠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 이러한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폴레옹 힐은 세 번째 원칙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의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세 번째 원칙 모두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폴레옹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나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세 번째 원칙에 이르기까지 마음가짐에 대한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까지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네 번째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 나폴레옹 힐이 말해주는 부를 위한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고 하루하루가 좀 더 즐겁고 자신감도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의 부족한 영상이지만 나폴레옹 힐의 책을 통해서 하루하루 채워지는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